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폭우 소식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전국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4대강 사업이 과연 이번 폭우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오히려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쪽도 있고 피해를 더 심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호 같은 경우에 논란이 굉장히 많죠. 관련된 얘기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하고 잠깐 좀 얘기 좀 나눠볼게요.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요, 요번에 이제 비가 워낙 많이 내렸기 때문에 피해가 당연히 있는 건데 이번 피해가 좀 컸던 이유들을 좀 분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기 장마가 최근 들어 가장 긴 장마였거든요. 네. 그리고 강우량도 예전 장마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7월 말 되면은 장마가 끝나고 바로 휴가철에 들어가는데 지금 7월 10일임에도 불구하고 8월 10일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장마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한반도에 상륙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비가 예년과 같은 장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렸다. 그래서 전국을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물에 푹 잠겨 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태풍이 이제 보면은 이거는 바람을 동반하고 있고 더 비의 강도는 더 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지금 특히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 섬진강 유역에 지금 피해가 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 준설하고 보호 설치를 섬진강 4대강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일단 이번에 섬진강에 뚝이 좀 터졌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섬진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뚝이 무너진 게 아니고 섬진강에 뚝이 있는데 그 뚝이 제방도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오니까 제방 밑둥 부분이 계속 파여나가면서 제방도로가 무너지고 따라서 범람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침수라고 제방등이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또 섬진강 댐에서 방류함으로 인해서 화개장터라든지 이쪽 지역에 또 침수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이것은 섬진강 댐이 세 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항공사와 농어촌공사, 한수원 이 세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확보해야 되겠죠. 한수원은 발전용수를 확보하려 그러면은 물이 채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수 때는 그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댐을 비워놔야 되는데 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섬진강 댐은 당초 댐 자체를 잘 운영하면은 홍수 예방을 할 수 있는 역할이 한 100이라 그러면은 지금 한 50 정도밖에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큰 비가 왔을 때는 댐이 비워져 있으면은 물을 저장해서 하류 지역의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는데 댐이 채워져 있으니까 무리한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은 홍수를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댐을 건설한다는 얘기 아니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섬진강 하류를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수항공사, 농어촌공사, 한수원의 어떤 기관 간의 이기주의, 다시 해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섬진강 하류 지역에서는 댐을 만들어 놔놓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그 피해를 입는다. 안타까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보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그러면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림강에서 만약에 원료를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건 절대적으로 그 성림강 치수 대책을 잘못 세웠겠죠. 그렇지만 이미 4대강 사업 전에 성림강을 포함해서 4대강 이역에서는 제방이 범람한다든지라는 어떤 다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좀 물그릇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홍수 소통 공간인데 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홍수 피해를 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해서 4대강 사업 전에 97, 8% 정도가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맹보니까 국토에서 가장 넓은 게 그러니까 예산 한정되어져 있는데 큰 하천일수록 뚝이 터지면 홍수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가 큰 하천 중심으로 홍수 예방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낙동강에도 둑이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를 만들어서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에 터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또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제가 어제 함안보 상류 지역의 낙동강 본류 제방이 터진 지점을 현장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보니까 이거는 이 제방이 있는데 이 제방이 그 흙제방으로 구성된 모래 제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방 내부에 콘크리트 구조물, 다시 해서 물을 배수시키는 구조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모래 사이가 보면은 물이 잘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동강 본류에서 홍수위가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은 그 콘크리트와 그 모래 사이에 물길이 생기면서 이것이 점점점 더 물길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방 붕괴로 이어지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파이핑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방 붕괴가 되는 한 60 내지 70%가 이와 같은 파이핑 현상에 의해서 제방이 붕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형적으로 그 하천 제방 관리를 잘못했던 게 주 원인이고 부차적으로는 하천보가 그 직 하류에 250m 하류에 설치되어져 있는데 보는 물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구조물이거든요. 다시 해서 하천보가 보 상류 지역의 하천 수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옛날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하천보에 의해서 한 30에서 40cm 정도 홍수위가 상승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은 파이핑 현상이 더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하천보로 하천 수위의 상승을 일으켜서 제방 붕괴에 일정 부분 일조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피해가 집중된 곳을 보면은 지천에 집중이 됐잖아요. 피해가 이게 현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보를 개방을 해가지고 이게 물이 그 지천 지류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피해가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인데 그래요? 보호가 있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낙동강을 보면 낙동강 본류지 않습니까? 지천은 그 낙동강 들어오는 하천 지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영향을 받지만은 그 지천에서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지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하천 같은 데 보면은 물론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하천에서 소통 공간, 다시 해서 물이 그러면은 홍수위가 차는데 그것을 충분히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없을 만큼 하천 공간이 단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류가 발생해서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예산 한정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지류 지천 사업에 그 예산을 집중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환경단체에서는 보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4대강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보는 그 효과가 별로 없고 오히려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든다. 그래서
영산강의 죽산보라든지 네. 뭐 이런 보들은 철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다. 그리고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그 보에 보면 다리가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은 활용을 하자. 그렇지만은 물을 막고 있는 보호 구조물은 뜯어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세종보는 이제 완전히 철거하자. 뭐 이런 어떤 안들이 제시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결정을 2018년도 말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령조사위원회에서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차일피일 이루다가 1년 한 반이 다 돼가네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호가 녹조를 발생시켜서 국민들이 먹는 식수에 생활용수죠.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그리고 보에 가둬난 물이 아무래도 쓸모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보를 없애는 게 우선순위로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홍수와 관련된 피해를 줄이는데 보가 역할을 그러면 제대로 못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교수님께서도? 오히려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래요. 보가 없으면 물이 잘 흘러갔는데 우리가 물이 흐르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고랑에다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구조물을 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 큰 거 하나 하면 물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는 홍수를 저감시키는 구조물이 아니고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소하천 같은 경우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은 보 인근에서 제방 붕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분명하게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다. 그리고 보의 기능은 물을 그러니까 수위를 높여서 치수에 좀 유리하게 하는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태양광 시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현 정부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산 비탈에 나무를 베야 되는 건데 상당히 베졌다고 해요. 뭐 한 200만 그루 넘게 베졌다고 지금 파악이 되는데 3년 동안에 이게 홍수를 더 키웠다. 홍수의 피해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강원도나 경북 지역에 가면은 공행지 채소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비탈에다가 나무를 베내고 농작물을 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했냐 안 했냐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판단이 어렵다면은. 그러면은 고랭지 채소밭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흙탕물은 많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나무를 베내고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큰 어떤 그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제가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학교 가운데 있어서 자주 봅니다만.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경사 지역에 만약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상대적으로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거고, 저지대에 그리고 평평한 공간에 일단 좀 경사가 약한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산사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거는 좀 면밀하게 다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나무를 베내는데 이것이 산사태 위험에 어느 정도 위험이 증가시키느냐. 이것은 경사도라든지 또는 모함, 그게 돌산이냐 흑산이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하려 그러면은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영향 평가들을 일부 규모 이상이 되면은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과 홍수 피해와 4대강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좀 짚어봤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요.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 검사장급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격렬한 어떤 논쟁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양쪽에 좀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의 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